안녕하세요. 근우입니다. 오늘은 녹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셔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녹차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거나 시중에 티백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서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녹차는 기본적으로 차 나무에서 나는 잎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차 나무에서 나는 잎을 가지고 발효를 한 정도에 따라서 녹차, 백차, 황차, 청차, 홍차, 흑차 이렇게 총 5가지 종류로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서도 녹차는 가장 맨 앞에 이제 존재를 해서 비발효차라고 합니다. 녹차는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의 차를 녹차라 하고요. 대신에 녹차라고 해서 아예 전혀 발효가 안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 차나무에서 차 잎을 따는 순간부터 자동적으로 발효가 조금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녹차는 10% 미만 정도의 이제 발효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비발효차라고 부르지만 이제 인위적으로 발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차 잎을 따는 순간에 발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10% 미만 정도 진행된 차를 녹차라고 한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녹차는 아마 한 종류일 텐데 녹차에 대해서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시면 녹차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 하면 차나무에서 차잎을 따는 시기에 따라서 우전, 세작, 중작, 대작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차잎을 따서 요 맛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녹차 맛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지만 조금씩 향이나 맛이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조금 전문적으로 깊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녹차를 좀 구분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먼저 우전은요 이제 고구라고 합니다. 우리의 24절기 중에 6번째 절기인데 날짜로 치면 4월 20일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차잎을 따게 되면 저희가 해차라고도 하는데요. 그 전에 잎을 따서 차를 만들게 되면 녹차 중에서도 우전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 4월 20일부터 5월 초에 딴 걸 저희가 세작이라 하고, 그리고 5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는 중작, 그리고 5월 중순부터 그 이후에 따는 차는 대작, 이렇게 해서 녹차의 종류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별로 조금씩 녹차의 맛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녹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요 시기에 따라서 구분되는 차 종류를 한 번씩 드셔보시면 조금은 맛을 좀 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녹차의 성분이나 뭐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녹차는 제가 아까 앞에서 비발효차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찻잎 거의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서 찻잎의 성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녹차의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먼저 찻잎에는 10가지 정도의 성분이 있는데요. 10가지 성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할 건 한 4가지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서 제가 4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고요. 두 번째는 카페인, 세 번째는 비타민, 네 번째는 사포닌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성분이 주요한 이제 성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폴리페놀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고요. 그 활성산소로 인해서 노화가 생기고 암세포가 생기는 등의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폴리페놀은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차를 많이 드시면 좀 젊어질 수 있다, 내지는 노화를 좀 막아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커피에 카페인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는데 혹시 차에도 카페인이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차에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커피보다는 소량이지만 차에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고요. 물론 커피보다는 적습니다. 커피가 뭐 이론적인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60에서 12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하고요. 차는 10에서 3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식약청에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이제 하루 성인 권장 카페인 양을 400mg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커피는
제가 봤을 때는 한 3잔 정도가 적당하고, 차는 한 10에서 30이라기 때문에 한 10잔 정도로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차에는 카페인 성분뿐만 아니라 이 카페인을 몸에 흡수 이제 하지 않게끔 방해하는 성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 수치만큼 다 카페인이 이제 흡수되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10에서 30mg 정도에서도 아마 더 작은 정도의 카페인이 몸속에 이제 흡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차를 마시면 아마 커피보다는 많이 소량으로 카페인을 드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사람들마다 카페인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도 있고 안 민감하신 분들도 있어서, 혹시나 본인이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뭐 자기 전에 차를 마신다거나 하면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카페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도 커피를 이렇게 원샷하고 아메리카노 원샷하고 잘 잡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본인 체질은 본인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본인 체질에 맞게 이제 드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비타민인데요. 이 차 안에는 비타민 A, B, C, E, P 이렇게 5가지가 들어있어요. 이제 D는 저희가 햇빛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 비타민이고요. 혹시 A, B, C, E까지는 들어봤는데 혹시 P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비타민 P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비타민 P는 우리 몸의 혈관 벽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P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환자들이 먹는 약의 주성분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분이 차잎에도 비타민 P가 들어있기 때문에 차를 마시면 고혈압 예방에도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차를 옛날부터 사람들이 약으로 많이 마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렇게 기호에 따라서 그냥 기호식품으로 먹지만, 옛날에 이런 성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있는지 옛날 사람들 아마 모르고 드셨을 것 같은데, 아마 먹고 어떤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걸 낳는 효과를, 이제 질병을 낳는 효과를 봤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차는 약으로 많이 이렇게 알고 먹었다고 하고요. 지금도 뭐 약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몸에 좋은 거는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포닌 성분인데요. 사포닌은 약간 쓴맛 나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포닌이 쓴맛이 난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사포닌이 0.1% 정도밖에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포닌 성분은 항암 효과라든지 이제 맛은 쓰지만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녹차를 실제로 여러분 놓고 보시면 물을 따라서 금방 우려 마시지 않고 오랫동안 놔뒀다가 이렇게 드시게 되면 쓴맛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포닌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포닌 성분은 이제 빨리 마시면 이제 안 쓰게 먹을 수 있지만 오래 놔두면 쓴맛이 난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카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다 말았는데요. 카페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카페인이 몸에 이렇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또 그러니까 좋다고도 할 수 없고, 이게 좀 애매한 게 어느 정도 드시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카페인을 적당히 드시게 되면 이뇨작용이라든지 아니면 피로 감소 또는 이제 두통 치료에 참 효과가 있는데, 만약 카페인을 좀 많이 드시게 되면 현기증이나 아니면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카페인을 이렇게 드실 때 본인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카페인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잘 때 이렇게 자기 직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자도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 잘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마다 조금 편차가 있어서 본인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차에도 카페인이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차를 드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이렇게 녹차 세팅이 되어 있는데 녹차 마시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저번 주하고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닭이가 조금 다를 텐데요. 어떤 차를 우르냐에 따라서 이 닭이 종류도 조금씩 바뀌거든요. 보이차, 홍차, 녹차 이렇게 뭐 차 종류별로 닭이 세트가 조금씩 이제 세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차를 하기 때문에 제가 녹차에 맞는 닭이를 세팅을 해놨고요. 저번 주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서 좀 달라진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차를 옮도록 할게요. 먼저 저번 주에는 물받침대라고 해서 이제 제가 있었는데, 요게 이제 태수기입니다. 물받침대 대신에 태수기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보온병 대신에 뜨거운 물을 담아놓는 주전자, 여기 담아놨거든요. 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수구는 뭐 그때도 있었지만 모양이 좀 바뀌었고요. 다간도 있었는데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없던 게 새로 생겼는데 차잎이 담겨 있습니다. 차잎이 담긴 통이고, 이 통은 차호라고 하거든요. 차호인데 이거는 저번에 없었던 건데 새로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저번에는 제가 이제 다간에 넣어서 간단하게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차호에다가 한번 차잎을 넣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이죠. 요거는 이제 차잎을 넣을 때 쓰는 숟가락인데 차시라고 합니다. 네, 차시고, 그리고 요거는 다건이라고 합니다. 손수건이죠. 네. 요렇게 일단 세팅이 됐고요. 차를 한번 우려볼게요. 먼저 차를 우리기 전에 지금 이 방법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맞는 답은 아닙니다. 차 해마다 조금씩 달라서 저도 이제 배운 대로 하겠지만 뭐 굳이 이렇게 꼭 이 순서대로 차를 외워서 이렇게 차를 드신다고 하시면 굉장히 복잡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이제 배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원래 이제 정석대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은 조금 약소하게 조금 빨리 한번 우려볼게요. 아마 순서는 조금 틀릴 수 있는데 한번 빨리 우려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차 우릴 때는요, 이렇게 잔을 데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잔을 또 데우고 안 데우고에 따라 차 맛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차에 대해서 이제 좀 저희가 깊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럼 종이컵에 드시는 것과 또 찻잔에 먹는 것, 그리고 데워진 잔과 안 데워진 잔에 먹는 차 맛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차를 데워서 드시면 아마 저는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굳이 뭐 복잡하다 뭐 그러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뭐 제일 좋은 건 티백에 이렇게 넣어서 드시면 제일 좋죠. 그죠? 그렇지만 이렇게 드시면 아마 티백하고도 맛이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아마 제가 하는 방법이 차를 좀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차를 우리다가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이렇게 너무 차를 복잡하게 우리고 이렇게 하면 만약에 새로 배우게 될 사람들도 좀 어려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약소하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지금 차를 막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 전통차를 이렇게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제 맘대로 이렇게 약소하게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는 분들 중에 뭐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뜨거운 물을 붓고요. 차가 우려질 동안에 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배수기에 데워진 잔에 물을 버려줍니다. 여러분 녹차는 100도 끓는 물이 맛있는 게 아니라 차마다 이렇게 적정 맛있는 온도가 다 다르거든요. 녹차는 70에서 80도 정도가 가장 효율적 온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끓는 물을 탄관에 담아서 이렇게 수구에 한번 따라주면 온도가 식어요. 그래서 이 식은 온도가 이제 한 80도, 70도 정도 했을 때 가장 이제 녹차가 잘 우러나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구에 따랐으니까 100도에서 좀 떨어졌을 거고, 또 이렇게 수구에서 다간에 한번 부었죠. 그래서 이게 예열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녹차는 이제 이 방법으로 우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녹차를 우렸으니까 한번 따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마시라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뜨겁지도 않고 한 마디 정도로 잘 식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제가 우린 녹차는 하동에서 이제 제가 사온 녹차고요. 하동에 보면 이렇게 해우 스님이라고
녹차를 제다하시는 좀 유명한 스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차에 대해 책도 쓰셨는데 제가 그 스님 책도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 참 호감도 갖고 되고 또 좋은 내용이 많아서 그 해우 스님이 이제 제다한 녹차를 제가 사서 우렸는데 요거는 세작입니다. 네, 세작이기 때문에 맛이 참 네, 괜찮아요. 우리나라 녹차라고 하면 이렇게 하동하고 보성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하동하고 보성에서 난 녹차를 여러분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종류에 따라서 뭐 우전, 세작, 중작, 대작 이렇게 말씀드린 종류에 따라서 한번 구입해서 한번 드셔보시고요. 아마 맛도 조금씩 다르실 겁니다. 뭐 처음 차를 접하시는 분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맛이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